현장에서 경험한 조이와 환경 영향을 고려하면서 측정한 데이터 처리와 계산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량 측정과 산정의 원리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료 처리와 유량 산정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접촉식 측정 장비 ADVM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량 산정 프로그램은 ED패드와 MCD패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ED패드는 ADVM의 원시 자료를 추출하여 지표 유속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MCD패드는 추출된 지표 유속과 실측 유량 자료로부터 지표 유속 평균 유속 관계식을 개발하고 유량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 중 ED패드 사용법을 간단히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지표 유속 관계를 개발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D패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패드의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점 정보를 입력하고 자료에 대한 설정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ADVM의 셀 정보를 입력하고 자료를 추출합니다. 자료 추출 후에 빔 신호 강도, 이속계 상태 등을 확인하여 자료가 정상적인지를 판단합니다. 결측 및 오측 자료가 있다면 적절하게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지표 유속을 산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 Getting Start는 자료 추출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시트입니다. 먼저 관측서 정보 입력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코드, 지점명, 유역, 하천명, 위치, 자료 연도 같은 기본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기초 자료를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설정 탭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다중 측정 여부인데요. ADVM 장비를 2대 이상 쓰는 경우에는 Yes를 선택해야 합니다. 염분 보정은 해당 지점이 염분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만약 바닷물과 연결된 지점이라면 반드시 Yes를 눌러야겠죠. 그리고 측정 방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값인 플러스 방향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단, 장비를 거꾸로 설치했을 때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결측 보관인데요. 예를 들어 30분으로 설정해 두면 30분 이내의 결측 구간은 자동으로 보관해주고 그 이상 길어지면 결측 처리로 남게 됩니다. 이제 셀 범위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작 셀과 종료 셀, 그러니까 유속을 산정할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장비마다 규격이 다른데요. 채널 마스터는 최대 10m/s, ADP-SL은 6m/s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면 형상, 설치 조건, 장비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지표 유속을 계산하기 적합한 셀 범위를 골라야 합니다. 만약 셀 범위를 잘못 정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땐 SI 그래프 같은 결과 자료를 확인해서 범위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재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ADV 파일로부터 ADVM 자료를 추출하는 시트입니다. 여기서 ADV 파일은 ADVM 장비로 자동 측정된 유량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표준 형식의 측정 원시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트에서는 ADV 파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여 정리하고 지표 유속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5가지 단계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기간 설정입니다. 우선 자료를 뽑아낼 기간을 지정해 줍니다. 연, 월, 일 형식으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5년 9월 22일이라면 2025-0922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둘째, 자료 불러오기입니다. 원시 ADVM 자료가 들어있는 폴더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개별 ADV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지정하거나 라다스 폴더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로를 지정하면 프로그램이 자료를 불러와서 시간 순서대로 자동 정리해 줍니다. 셋째, 형식 확인입니다. 불러온 자료가 통신 오류 때문에 깨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을 걸러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아예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자료 추출입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별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추출되는 항목은 날짜, 수위, 셀 번호, 동서 방향 유속, 남북 방향 유속, 그리고 신호 강도 같은 값들입니다. 주요 출력 값을 보면 EW는 동서 방향, 즉 흐름 방향 유속, NS는 남북 방향, 즉 수직 방향의 유속,
E1과 E2는 각각 빔 1번과 2번의 신호 강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지표 유속 산정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선택한 셀 범위를 바탕으로 인덱스 벨로시티, 즉 VI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된 결과는 expected data라는 별도의 시트에 출력되므로 나중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출된 자료에서 수위와 지표 유속을 보정하는 시트로 넘어가 볼까요? 초기 설정에서 입력한 시간 범위 안에서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주변 값들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값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간을 입력하고요. 여기서는 보관할 기간을 직접 지정해 줘야 합니다. 입력 형식은 연, 월, 일, 시, 분 순으로 합니다. 그 다음 원시자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자료는 앞 단계에서 이미 추출해둔 시계열 자료입니다. 즉, 새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준비된 데이터를 불러와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1차 보정 단계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원시 자료와 거의 동일하지만 필요하다면 수동으로 잘못된 값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대로 쓰되 오류가 있는 부분만 손봐줄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정이 끝나면 보관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결집값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설정한 기간 이내의 결집값은 자동으로 보관해서 채워집니다. 하지만 지정된 기간을 넘어서는 긴 결집 구간은 그대로 비워둡니다. 즉 짧은 구멍은 메워주고 긴 구멍은 그냥 두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가용 비율 확인입니다. 월별로 기간을 선택한 뒤 Available Ratio 버튼을 누르면 해당 월에 확보된 데이터 개수와 가용 비율이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확보됐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절트 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트는 지금까지 처리한 자료를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약 그래프에서 이상치가 보이면 앞 단계인 Expected Data 시트로 돌아가서 보정이나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3단계입니다. 먼저 기간 설정해 주시고요. 그래프를 그릴 기간을 입력해 줘야 하는데요. 시작 일자는 연, 월, 일, 시, 분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그래프에 표시할 일수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래프를 세로 고침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기간을 입력하고 세로 고침을 누르면 그 기간 동안의 수위와 지표 요속 자료가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왼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전 구간 그래프를,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후 구간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래프 유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원시 자료를 그대로 시각화한 로우 데이터 그래프와 고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그린 Adjusted Data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보정 과정을 통해 자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Status of ADVM 시트입니다. 이 시트는 말 그대로 ADVM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는 곳인데요.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수온, 기울기 값, 그리고 수익의 보정값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 수온입니다. 수온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유속을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요. 따라서 이 값이 정상적으로 측정되고 있는지를 그래프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피치와 롤입니다. 이 값은 ADVM 장비가 어떤 기울기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값이죠. 만약 체결 볼트가 풀렸거나 부유물에 충격을 받아서 장비가 흔들린 경우에는 피치롤 값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즉, 장비 상태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수위 보정값, 즉 워터 레벨 옵셋입니다. 이 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수익의 측정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옵셋 값이 변한다면 측정 결과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Mean of Signal Intensity, 셀별 평균 신호 강도, 즉 ADVM이 보내는 신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신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트입니다. 특히 저수위 기간 또는 홍수 기간처럼 유속과 수위가 크게 변할 때도 따로 기간을 설정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선택한 유효셀 구간이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함께 실습해 보실까요? 먼저 기간을 직접 입력해 주는데요. 입력 형식은 역시 연, 월, 일, 시,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한 기간을 바탕으로 평균 신호 강도를 계산합니다.
이때 자동으로 SI 감쇄 곡선, 즉 신호 강도가 거리에 따라 줄어드는 모습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죠. 이 곡선을 보면 실제로 유효하게 측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료 추출 이후 유속계 상태나 평균 신호 강도 등 검토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유효셀 구간 변경이 필요하다든지 특정 기간의 유속이 우측으로 판단된다면 이전 과정으로 돌아가 셀 정보 변경 또는 자료를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에 문제가 없다면 자료 추출이 완료된 것이므로 저장하고 난 후 ED패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ADVM의 원시 자료를 추출하여 지표 유속을 분석하는 프로그램 중 ED패드를 직접 시연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MCD패드를 이용해 유량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